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은나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자체들이 지역 경기 활성화에 사활을 걸고 지역 화폐를 발행하고 또 다양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 오늘의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올해 부쩍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다양한 혜택까지 주어지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에 따라서 지역 화폐를 보신 분도 있고 좀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역 화폐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대안화폐를 말합니다. 제로페이, 경기페이, 봉화사랑 상품권 이런 이름들로 불리고 있는데요. 올해에만 전국 지자체의 50% 이상인 137개 자치단체가 이 지역 화폐를 도입했고요. 발행 예상 규모도 2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는 지역 화폐 규모가 3천억 원 정도였으니까 5배쯤 급격하게 늘어난 겁니다. 이런 지역 화폐가 주민들에게 인기를 끄는 이유 중 하나는 종이 상품권을 넘어서 바코드나 앱 카드 형태로 모바일 상품권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정 금액 이상을 사야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종이 상품권과는 달리 원하는 금액만 쓸 수도 있고요. 또 모바일식이다 보니까 휴대하기에도 사용하기에도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원하는 금액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은데요. 게다가 혜택도 많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이 휴가철 성수기죠. 아무래도 소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자체들이 이때를 공략해서 혜택을 좀 많이 주면서 소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혜택이 많은 지역 화폐 중 하나가 바로 인천 연수구에서 발행하는 연수 이음카드입니다. 연수 이음카드의 경우 7월 한 달간 11%의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연수구 내에서 뭔가 10만 원어치를 사고 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11,000원의 캐시백을 돌려주는 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 클 수밖에 없겠죠. 대덕 이로움 카드도 있는데요. 명절 같은 특정 기간에 지역 내에서 긁으면 물건값을 10% 할인해 줍니다. 인센티브를 적립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양페이의 경우에는 7월부터 9월 15일까지 이 고양페이를 충전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 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돌려준다고 합니다. 자, 쭉 들어보니까 지역 화폐 혜택들 꽤 솔깃하죠. 네, 그러네요. 10% 내면 꽤나 큰 혜택인데요.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혜택을 주어지니 지역 화폐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평상시에도 대부분의 지역 화폐들이 6% 정도는 할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수기가 끝나도 혜택을 계속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역 화폐의 경우에는 종이 상품권으로 판매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충전식 선불카드 형태거든요. 인센티브나 금전적인 혜택이 바로 또 카드에 적립이 되고 돌려받은 만큼 또 소비를 하게 되니까 고스란히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차액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다른 지역 내에서도 쓰일 수가 있는데 이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혜택을 받은 만큼 다시 그 혜택이 지역 경제에 돌아간다는 점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최근 불경기와 대형 상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가 있는데요. 지역 화폐 도 취지 면에서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발행된 온누리 상품권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대형마트에 프랜차이즈에 지역 소상공인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지역 화폐가 만들어진 측면이 큽니다. 더구나 지역 화폐는 소규모 음식점이나 상점, 숙박업소, 심지어 아이들 학원에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비슷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온누리 상품권보다는 활용도가 훨씬 더 커서 특히 더 주목받는 대안화폐입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지역 화폐를 통해 이 지역 상권이 활성화가 된 경우도 있었나요? 전국적인 통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일단 지난해 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지역 화폐를 도입한 양구와 춘천, 화천 이 3개 도시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1인당 소득이 조금이나마 높아진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더욱이 지난해보다 올해 지역화폐 사용처가 더 늘어날 예정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소득 증대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 10%나 가까이 되는 엄청난 할인율은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네, 바로 그게 쟁점입니다.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인데요. 올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실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가 지역화폐 발행 비용의 4%를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의 목표치가 2조 원이니까 약 800억 원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셈입니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지역화폐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인 혜택이 많다 보니까 주민 호응은 좋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다 세금인데요. 지방행정연구원에 따르면 지역화폐를 유지하려면 발행액의 10%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즉 지역화폐를 10억 원 규모로 발행하면 관리 비용으로 최소 1억 원은 든다는 겁니다. 네, 결국에는 알고 보면 이러한 할인율이 국민과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걷어진 예산에서 나온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세금이 들어간 이상 지역화폐 혜택이 영구적일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혜택이 다른 지자체들보다 유독 큰 한 곳에서는 지나치게 수요가 폭발한 나머지 벌써부터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부족으로 지역화폐 혜택이 끝났을 때 과연 경기 활성화의 효과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도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만들어진 취지가 좋은데 예산을 줄이면서도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영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화폐가 투기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지역화폐 혜택으로 순금이나 귀금속을 사면 할인도 받고 시세 차익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지자체가 할인액에 상한선을 두고 있는데 이 상한액이 100만 원 선입니다.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죠. 누군가 투기 목적으로 지역화폐를 악용한다면 예방할 방법은 사실상 없는데요. 이 때문에 지역화폐를 보다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이 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개선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바로 파우마입니다. 자, 이 파우마는 사실 경제 용어가 아니라 브라질의 콘준토 파우메이라스라는 마을에서 쓰이고 있는 지역 화폐의 이름입니다. 지역 화폐를 거론할 때 성공 사례로 주로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 뉴워드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네,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니까 왠지 관심이 생기는데요. 이 파우마는 어떻게 지역화폐로 성공을 하게 된 건가요? 네, 먼저 콘준토 파우메이라스라는 지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브라질 해안가에 위치한 가난한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지역 경제가 어렵고 또 인프라도 부족해서 대중교통은 물론 변변한 상점도 없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까지 가야 했고요. 소비 활동이 지역 밖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에서는 돈이 돌지 않고 점점 낙후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가 1997년 주민연합에서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내 파우마스라는 은행을 통해서 지역 화폐를 발행하게 됩니다. 파우마 화폐를 쓰면 파우마스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이었는데요. 이 덕분에 1997년 20%에 불과했던 지역 내 소비 비중은 2011년에 93%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네, 주민연합에서 직접 나서서 지역화폐를 발행해 이를 통해 경제를 부흥시켰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파우마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아주 잘 분석했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씀씀이와 소비 내용을 추적해서 지역 내에 어떤 상권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지금으로 치자면 지역 경제 빅데이터를 만든 셈인데요. 이를 통해서 필요한 상권은 더 발전시키고 창업을 위해서 대출을 받으려는 주민들에게도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 조언을 많이 해줬다고 하고요. 이런 배경에서 파우마가 지속 가능한 지역 화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네, 파우마의 교훈은 결국 지역화폐가 일회성이 아닌 얼마나 지속 가능한 화폐로 성장할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대대적인 할인도 좋지만 결국의 관건은 이후의 상황인 것 같은데요. 지금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앞으로 어떻게 더 살릴지 그 대안이 단순히 축제나 선심성 행정이 아닌 제대로 된 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